저는 74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30년을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여행 간다고 했잖아요. 3박 4일로요. 저는 가방을 챙기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현우야, 내 짐은 어디에 두면 되지?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안 가세요. 우리 가족끼리만 가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했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 그래. 알겠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현우네 가족이 떠난 후 저는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키우고 가꾼 이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집 좀 봐주세요. 급하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갑자기 왜 파세요? 이런 좋은 집을.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팔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4년 살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는 집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될까요? 그럼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빨리 처리해주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 울진으로 내려갈까 해.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살려고. 영희는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그럼 내가 미리 가서 집 좀 알아봐 줄게. 바닷가 보이는 원룸도 있더라. 고마워. 빨리 준비해야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일 계약할까요? 그래요, 빨리 처리합시다. 저는 서둘러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것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무의미했구나 싶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며느리를 얻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소개해드릴게요. 처음 만난 수진이는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어요. 저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손자 민호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민호 좀 봐주세요. 저는 직장에 나가야 해서요.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자를 돌보는 건 할머니의 기쁨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정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 준비, 민호 등교 준비, 집안 청소. 저녁엔 저녁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수진이의 부탁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었어요. 처음엔 기꺼이 해드렸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양말이 없어요. 서랍 둘째 칸에 있어. 어디요? 못 찾겠는데요. 결국 제가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양말도 스스로 못 찾다니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플 때였습니다. 감기에 걸려 누워있으면 수진이가 물어요. 어머니, 저녁은 어떡하죠? 밖에서 사 먹든지 해. 민호는 집밥 아니면 안 먹어요. 어머니가 해주세요. 결국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가정부였다는 걸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영희야, 우리 차라도 한잔하자. 좋지, 오랜만에 수다나 떨자.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또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끝이 없었어요. 어느 날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도 좀 쉬고 싶다. 어머니, 뭘 하시려고요?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집에서 쉬는 게 어디 있니?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그럼 수진이가 하라고 하죠.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직장을 핑계로 집안일을 저에게 맡겼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더 깔끔해요. 이런 말로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민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친구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집에는 할머니 대신 가정부가 살고 있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에게도 저는 가정부였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가정부였다니요.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술을 받으셔야겠어요. 더 늦으면 걸을 수도 없게 됩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 다음 주에 허리 수술 받아야 해. 현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수술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지 않으면 수술을 왜 하겠니?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받으시면 집안일은 어떡하죠? 그 순간 기가 막혔어요. 제가 수술을 받는다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수술 받는다고 했는데 집안일 걱정이 먼저니?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몸도 걱정되고 그래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진심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걱정하는 건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언제쯤 일어나실 수 있어요? 수술 후 3일째 수진이가 물어봤습니다. 의사가 한 달은 쉬라고 했어.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수진아, 내가 하면 되잖아. 저는 직장이 있잖아요. 어머니처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때 현우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파출부라도 쓸까요? 왜 파출부를 써? 며느리가 있는데. 수진이는 바쁘잖아요. 어머니도 아프시고. 결국 파출부를 썼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파출부 일 하나하나에 불만이었어요.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음식도 맛없어요. 그럼 네가 해. 저는 정말 바빠요, 어머니. 한 달 후 허리가 어느 정도 나아졌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저희도 어머니 케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아졌어요. 어머니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을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거였어요. 내가 짐이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편하다고?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내가 이제 짐이라서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정말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30년을 바쳐도 결국 요양원행이라니.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허리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자 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처음엔 기뻤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니까요. 어디로 갈 계획이니? 제주도요. 3박 4일로 다녀올 거예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내 짐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그때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안 가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희 가족끼리만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여행 가면 힘드실 거예요. 내 허리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가족여행이라며? 우리 가족이요. 저희 부부하고 민호.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보네요. 아,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현우네 가족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걸 창문으로 보았습니다. 민호까지 신나게 웃으며 차에 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이 집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는데 결국 가족이 아니었네요. 그날 오후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을 때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파세요?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고. 30년 동안 제가 가꾼 집이에요.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주시면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그날 밤 친구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영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가려고 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말하면 길어.
그냥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졌어. 그럼 내가 미리 내려가서 집 좀 알아봐 줄게. 고마워, 영희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74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맘대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현금으로 바로 계약 가능하다고 하네요. 언제 계약하죠? 내일 가능해요. 좋아요, 내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30년간 제가 지키고 가꾼 집이지만 이제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영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집 하나 구했어. 바닷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원룸인데 깨끗해. 월세? 아니야, 전세. 네가 집 한 돈이면 충분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현훈의 가족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었어요. 현훈의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서더니 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래, 재밌었니? 네,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도 집에서 편히 쉬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좋은 시간 보냈어. 수진이가 부엌으로 가더니 소리쳤어요. 어머니, 냉장고가 왜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음식이 떨어져서 그래. 장도 안 보셨어요? 저희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아, 그런데 말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을 팔았어.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현우가 황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 했어. 수진이도 부엌에서 뛰쳐나왔어요. 어머니,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으로 집을 팔겠니? 진짜 팔았어. 계약도 끝났고. 현우가 얼굴이 새파래지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세요? 상의도 없이. 상의? 너희가 가족여행 간다고 할 때 나한테 상의했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수진이도 흥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저희 집이기도 해요.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다고? 그럼 나는 뭐야?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키고 가꾼 사람은 나인데. 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제가 부동산에 가서.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도 집 구하면 되잖아. 나이가 얼마인데 부모 집에 기댈 생각만 하고 있어?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30년 동안 나를 가정부 부리듯 하고 아프면 요양원 보내자고 하고 가족여행에서 빼놓고. 이게 잘못이 없다고? 현우가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하지. 나는 이 집에서 30년 동안 가정부였어. 그날 밤 현우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보세요. 계약 취소하고. 현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74년을 살았는데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만 살겠니?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울진이야. 바닷가 근처에 집 하나 얻었어. 혼자서요? 혼자가 뭐가 나빠?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다음 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니 한 트럭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 이 집을 위한 물건들이었거든요. 친구 영희가 도와주러 왔어요.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고마워, 영희야.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사하는 날 아침 현우와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연락은 하세요. 그래, 가끔 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하겠다고. 이사차에 짐을 싣고 집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집이지만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울진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짠내가 나는 이곳에서 이제는 저만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며 30년을 남을 위해 바쳤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바다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